네, 안녕하세요. 금일 브라운백 세션 발표를 맡은 이예솔입니다. 금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상당히 가볍고 이미 아마 대부분 아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오픈시프트에서 S2I를 실행하기 위한 콘솔 CLI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2I 빌드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오늘의 주제인 웹콘솔과 CLI에서 S2I 빌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S2I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참고 자료를 준비했으니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S2I 빌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로부터의 빌드, 앱 바이너리로부터의 빌드,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로부터의 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스 코드로부터의 빌드는 개발자가 깃과 같은 SCM에 커밋해서 올려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빌드 및 이미지화해서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앱 바이너리로부터의 빌드는 기존에 갖고 계신 빌드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되는 바이너리 파일을 컨테이너화해서 배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로부터의 빌드는 이미 갖고 계신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으신 경우에 해당 이미지를 이용해서 바로 오픈시프트로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빌드 방법에 대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갖고 와서 S2I 방식으로 빌드해서 배포하는 방법인 소스 코드 빌드 방식인데요. 먼저 개발자는 깃에 소스 코드를 푸시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트리거를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 트리거를 통해서 S2I 빌드가 트리거되면 자동으로 빌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트리거란 만약에 깃에 올려둔 소스 코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커밋이 추가되었다 싶으면 그때 트리거를 발동시키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빌더 이미지를 갖고 오고요. 여기서 말하는 빌더 이미지란 일반적인 이미지를 예를 들면 OS와 라이브러리, 또 와스 이미지의 경우에는 와스 엔진까지 들어가 있고, 또 그 위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빌드 이미지란 것을 가져와서 빌드 완료된 바이너리 파일과 빌더 이미지를 합침으로써 컨테이너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하고 마지막 단계인 배포가 트리거되면 자동 배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고객분들께서 사내에 도입되어 있는 빌드 인프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바이너리 빌드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빌드 방식대로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를 생성하고 빌드 완료된 바이너리 파일과 빌더 이미지를 합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푸시하고 디플로이먼트가 트리거되면 자동 배포를 수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도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방식입니다. 이 컨테이너 이미지 방식은 기존의 고객이 갖고 계신 빌드 인프라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까지도 생성을 할 수 있는 경우 배포만 오픈시프트로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빌드 배포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께서 만약에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든 혹은 오픈시프트 향으로 새로운 빌드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싶어 하든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빌드 배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2I 빌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인 웹콘솔과 CLI를 통해서 S2I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콘솔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웹콘솔에서의 S2I 실행 방법은 먼저 웹콘솔에 처음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관리자 뷰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S2I 실행을 위해서 개발자 뷰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추가 메뉴를 선택을 해서 기존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카탈로그에서 모든 서비스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개발자 카탈로그에서 모든 서비스를 선택한 후에 빌더 이미지 타입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S2I 빌더 이미지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단넷부터 아파치 HTTP 서버, 노드.js, 파이썬, PHP, JDK, 루비까지 다양한 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파치 HTTP 서버를 빌더 이미지로 선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아파치 HTTP 서버를 선택했을 경우 화면인데요. 먼저 빌더 이미지 버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빌더 이미지 버전을 선택하고 소스 코드를 가져올 깃 레포지토리 주소를 입력합니다.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는 아래쪽에 샘플 시도라는 파란색 화살표와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샘플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고객에게 데모가 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데모 시연이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의 그룹과 이름을 지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정한 그룹과 이름은 나중에 토폴로지 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성할 리소스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디플로이먼트로 배포할지, 디플로이먼트 컴픽으로 배포할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디플로이먼트는 배포할 노드가 죽더라도 컨트롤러 매니저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마스터에서 배포 관리가 가능해서 가용성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컴피그는 배포할 노드가 죽으면 노드가 온라인 상태가 되거나 수동으로 삭제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이제 일관성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애플리케이션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옵션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URL을 생성할지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이 표시를 해제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을 때 외부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URL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라우트 추가를 통해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크 표시를 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체크 표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항목들을 채우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면 보시는 것처럼 토폴로지 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입력했던 이름인 S2I 테스트와 HTTP S2I 샘플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사실 기존의 오픈시프트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빌더 이미지를 사용해서 웹콘솔 상에서 S2I를 실행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다음으로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조금 더 깊은 널리지를 원하기 때문에 CLI에서 S2I를 사용해서 직접 빌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예제는 정적 HTML 파일을 제공하는 라이트 TPD를 사용해서 간단한 빌더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S2I 명령어 사용을 위해서 도커 1.6 버전 이상 및 고 1.7.1 버전 이상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소스 투 이미지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를 설치를 하신 후에 S2I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S2I create 명령어를 사용해서 기본 S2I 스크립트 구조를 생성합니다. S2I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지금 보시는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assemble, run, save artifacts, usage 이런 스크립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장에 S2I 구성 요소 슬라이드로 한 장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 S2I 파일 구조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도커 파일 빌더 이미지를 수정해야 됩니다. 도커 파일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죠?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 라인에 기반 이미지를 정의를 해주고 빌더 이미지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버전과 빌더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오픈시프트에서 사용되는 레이블을 정의합니다. 여기까지가 7번째 줄까지 작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8번째 줄, 9번째 줄 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작성한 후 10번 줄은 그냥 캐시를 정의하는 명령어이고 11번째 줄은 S2I를 위치를 정의하는 레이블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13번째 줄에서는 S2I 스크립트 및 설정 파일을 S2I에서 사용하는 기본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준 후에 마지막으로 14번째, 15번째 줄에서 빌더 이미지 사용되는 디렉토리 소유권과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기본 사용자를 설정하고 이미지가 사용할 기본 포트와 그리고 이 도커 파일을 실행했을 때 가장 처음에 실행될 기본 명령어를 작성을 해주면 빌더 이미지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전혀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필요한 이미지를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2I 빌드를 위해 필요한 기타 스크립트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담당하는 어셈블 스크립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한 런 스크립트, 그리고 이미지의 사용법에 대해서 작성하는 유세지 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어셈블 스크립트는 라이트TPD 서버에 제공할 디렉토리에 소스 파일을 복사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합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S2I 빌드 애플리케이션 소스들을 그 템플의 소스 디렉토리에 배치를 하고요. 이 디렉토리는 빌드 프로세스를 위해서 소스 및 기타 필요한 에셋들이 배치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 스크립트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런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런 스크립트에서는 이그젝 명령어를 사용해서 필요한 해당 프로세스를 실행시킵니다. 여기서는 라이트PD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한 빌더 이미지 사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앞서 여기서 cmd usage라는 명령어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출력될 내용들인데요. 이 usage 스크립트에서 이 S2I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셈블과 run, usage 등 필요한 스크립트들의 작성이 끝나고 나면 도커 파일과 런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라이트PD 설정 파일에 대해 작성합니다. 이 설정 파일은 보시면 런 스크립트에서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PD 설정 파일까지 작성을 완료했다면 필요한 모든 파일들이 작성이 완료가 된 것인데요. 이제 빌더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먼저 도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make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도커 빌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령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몇 줄만 갖고 왔는데 도커 빌드부터 시작해서 스텝 14개까지 cmd 유세지까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미지가 빌드되고 마지막으로 빌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내로 가서 S2I 빌드 명령어를 실행하면 앞서서 저희가 열심히 작성했던 라이트PD CentOS 7 빌더 이미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인 샘플 앱까지 빌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빌드가 완료되어 실제 이제 결과물로 완성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드맨 명령어를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S2I CLI는 빌드 시에 도커를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드맨 풀 명령어를 통해서 S2I 빌드를 통해 빌드한 이미지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파드맨 풀로 이미지를 갖고 왔으면 그 후에 파드맨 런 명령어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제 CURL 명령어를 통해서 앞서 지정한 포트 번호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CLI를 통해서 S2I 빌더 이미지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과정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S2I 스크립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왔는데요. 빨간 글씨로 표시된 어셈블과 런이라는 스크립트가 S2I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들은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외 스크립트는 이제 S2I 실행에 도움이 되는 스크립트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오늘 제가 한 14분 생각보다 빨리 끝나긴 했는데 S2I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세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몰랐던 부분들도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